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 2021년 4월 13일 화요일 경향신문 1면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입니다. 오늘은 다소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난주 경향신문과 동아일보에 기초학력 부진에 대한 특집 기획 기사가 연달아 실렸습니다. 그런데 그 제목이 파격적입니다. 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 분수가 뭐예요? 묻는 초등 4학년. 교사, 원격 진도 나 혼자 나간 듯 이라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기사들을 바탕으로 제가 초등학교 현장에서 느낀 점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출발! 일단 경향신문의 기사 내용 일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수학 문제집을 펼친 현철이가 세 자릿수 곱하기 두 자릿수 문제를 본 뒤 한숨을 쉬었다. 284 곱하기 44. 값을 구하던 현철이가 적은 답은 83,696이었다. 정답은 12,496. 실수가 아니었다. 문제 옆에 쓰다만 풀이 과정에는 어디에서 나왔는지 알 수 없는 계산식이 적혀 있었다. 초등학교 4학년 수준의 기초 연산 문제였다. 중학교 2학년인 현철이는 멘탈이 나가려 한다며 문제풀이를 그만두었다. 교육 양극화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이 추세에 기름을 부었다. 학교 문이 닫히면서 부모의 경제력과 가정 환경에 따른 교육 격차가 심해졌다. 다음으로 동아일보 4월 14일 수요일 기사입니다. 갸우뚱하는 초사 아이의 눈빛을 보니 알겠다. 이건 정말 모르는 거다. 지방의 한 초등교사는 얼마 전 느낀 당혹감을 이렇게 말했다. 코로나19 상황 전에도 항상 이전 학년의 내용을 물었거든요. 그때는 분수가 뭐냐고 물으면 아이들이 분자와 분모도 알고 사과를 6조각 낸 것 중에 3개가 6분의 3이에요 라고 답하기도 했어요. 3학년 2학기 때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그런데 올해는 전혀 아니에요. 아이들이 학습 태도도 걱정스럽긴 마찬가지다. 등교하는 날 가르칠 내용은 예년의 몇 배인데 아이들이 도무지 수업에 집중을 못하는 것도 큰 문제다. 학생들이 학교에 와 엉덩이 붙이고 앉아있는 것 자체를 힘들어한다는 것이다. 일단 저는 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라는 말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도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태도 역시 갈수록 안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많이 스마트폰에 노출되고 책을 읽기보다는 게임을 하며 유튜브 영상 보는 것을 즐깁니다. 그러니 기초학습 부진과 수업 태도 불량의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심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일련의 교육 관련 뉴스들은 자극적으로 확대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 때문에 학습 격차가 커지고 수업 태도가 나빠진 것도 사실입니다. 학교 현장의 모습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장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원래 초등학생들은 보건실에 자주 갔습니다. 제가 올해 초 학교 보건실에 자주 가는 아이들이 보건실에 가는 진짜 이유는 이라는 영상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올해 부쩍 보건실에 가는 아이들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는 편하게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주로 받다가 올해 학교에 오니 가만히 앉아서 수업을 받기가 힘들고 지루한 거죠. 그러니까 머리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아이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수업 태도 역시 안 좋아졌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그리고 초3보다 중요한 학년은 없습니다 라는 제가 쓴 책에서도 자세하게 언급했는데 수업 시간 집중하는 아이들은 3분의 1 정도입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교과서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고 딴 생각을 합니다. 나머지 3분의 1은 아예 수업을 안 듣습니다. 창밖을 쳐다보고 친구와 장난을 치거나 다리를 꼬고 몸부림을 칩니다. 수업 태도에 대한 3분의 1 법칙에서 올해는 집중하는 아이가 줄어들었고 나빠지는 아이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지루한 것을 못 참고 화를 잘 냅니다. 이것도 아마 유튜브나 자극적인 영상의 영향이 클 것입니다. 왜 이러는 걸까요? 제가 작년 3학년 담임일 때 6학년을 담당했던 어떤 선생님이 3학년 수학 교과서가 남는지 물어봤었습니다. 6학년의 어떤 아이가 수학 곱셈과 나눗셈을 못해서 그 근원을 찾아봤더니 바로 3학년에 나오는 곱셈과 나눗셈부터 잘 모른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학년은 6학년이지만 3학년 수학부터 차근차근 가르치려고 저에게 3학년 수학 교과서를 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물론 신문 기사처럼 중2인데 초4의 곱셈을 못하고 6학년인데 3학년의 나눗셈을 못하는 아이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수학 수업 시간 어떤 모습일까요? 스스로 수포자임을 자처하며 시간을 허비합니다. 문제를 풀라고 시키거나 선생님이 앞에서 설명을 하면 눈으로는 보는 척하지만 딴 생각을 하며 교과서에는 낙서를 하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이렇게 학습 부진이 누적되면 아이의 자존감 형성에도 안 좋은 영향을 끼칩니다. 매사 모든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며 어릴 때부터 부정적인 인식이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단위학교에서는 기초학력 진단 검사를 바탕으로 보충 교육을 실시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4월부터 담임선생님 주관으로 영어와 수학 중심의 기초 튼튼 보충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이가 기초학력 진단검사 결과 어떤 과목에서 미도달이 떠서 보충교육 대상이더라도 부모님께서 보충교육에 반대하면 학교에서는 어떻게 강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초학력 진단검사는 작년에 배운 내용 중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이 도달로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수학이 25점 만점인데 미도달이 15점입니다. 그러면 16점을 받은 아이는 수학의 학업 성취 정도가 양호한 편이냐? 아니죠. 부족합니다. 조심스럽게 아이의 부모님께 기초학력 보충교육을 받는 것이 어떠냐고 물어보면 학원에 가야 돼서 방과후 교실 수업을 뺄 수 없어서 안 된다는 답이 많습니다. 당장 기초학습 보충이 더 시급한데 부모님이 우리 아이의 객관적인 학습 수준과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적어도 초등 시기에는 부모님이 아이의 교육에 관심을 갖고 살펴보셔야 합니다. 중학교에 진학한 후에는 늦습니다. 그때에는 이미 학습 부진이 누적되었기 때문에 기초부터 다시 하려면 양도 많고 아이도 사춘기가 와서 부모님의 말을 잘 듣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초등 시기 아이들이 올바른 학습 습관을 만들어주고 특히 우리 아이의 영어와 수학 학습 수준을 부모님들이 객관적으로 아셔야 합니다. 초등 시기 영어는 그림책이나 영어 동화책을 반복해서 읽는 것이 정답입니다. 초등 수학 공부의 기본은 교과서와 수학 익힘책입니다. 모든 학년, 모든 단원의 수학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풀 수 있는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영어와 수학 사교육을 하거나 선행을 시키라고 권하는 게 아닙니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사교육 없이 가정에서도 충분히 시킬 수 있습니다. 아이 교육을 전적으로 학교와 학원에 맡기지 마시고 우리 아이가 어떤 수준인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어느 부분이 부족한지 파악해서 꼭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15초 요약! 오늘은 코로나가 키운 곱셈 못하는 중2라는 신문기사를 가지고 이야기해봤습니다. 예전에도 학습 부진한 아이는 있었고 아이들이 수업 태도는 안 좋았습니다. 그래서 최근 나오는 기사들은 과장되고 지나친 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작년 코로나의 영향으로 더욱 악화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초학력이 부진한 아이들을 가만히 보면 충분히 잘할 수 있는데 부모님의 관심이 부족해서 또는 가정 환경 때문에 공부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영상을 보는 부모님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우리 아이의 학습 수준이 어떤지 부모님들이 좀 더 신경 써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꼭 정해진 상담 기간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의 기초학습 수준에 대해 담임선생님과 자주 이야기를 나누며 개선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보다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영상을 가지고 꾸준하게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초등교사 해피 이선생이었습니다. 안녕.